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시작했습니다. 강원대병원은 전화 진료 예약이 중단됐습니다. 춘천 지하상가 운영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수의 계약이 가능해지는 것이 핵심인데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원주 도심에 빈 상가들이 늘고 있는데 개발 사업은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방 분권화 시대, 지역민의 지역정보 접근권을 헌법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 여파로 강원대병원은 전화 진료 예약이 중단됐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대학교 병원 콜센터 직원들이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이들은 악성 민원이나 폭언과 같은 감정노동에 시달려도 휴게 시간과 연차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새 장에 갇힌 새들처럼 똑같은 멘트에 인사를 하며 웃음 지으며 고객들을 응대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기에 이러한 대우 처사이겠죠. 콜센터 직원 8명 모두 파업에 참여해 전화 진료 예약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금은 콜센터 파업으로 인하여 콜센터를 통한 상담 업무가 어렵습니다. 강원대병원 청소 노동자들도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늘 감염에 노출돼 불안하지만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며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 방 청소했으니까 폐렴 걸렸어. 보장 안 해줘요. 우리 용역이기 때문에. 그럼 아프면 내 돈 들여 내가 병원을 가야 되잖아. 우린 여기에 대한 불합리적인 게 이거예요. 강원대병원은 간접 고용 근로자들의 파업에 대해 유감을 밝히고 직접 고용이나 자회사 설립 등의 방법을 통해 이번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노사 전문가 협의체를 속개해서 그분들의 얘기를 계속 듣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겠습니다. 강원대학교 병원 청소 콜센터 근로자들은 오는 26일 비정규직 연대 결의대회를 예고했습니다.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병원 운영에 일부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춘천 지하상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조례안이 춘천시 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4달 전 수의 계약이 안 된다는 조례안이 제정됐는데 오늘 발의된 개정 조례안은 수의 계약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에 제출된 춘천시 지하상가 관리 운영 조례안입니다. 춘천 지하상가 상점을 상인과 춘천시가 수의 계약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4개월 전 조례안에는 수의 계약이 불가능했습니다. 4개월 만에 정반대 개정 조례가 나오자 의회 안에서 반발이 나옵니다. 수의 계약을 할 수 있게 하는데 법에 조촉이 되지 않는지 그 일관성이 없습니다, 과정이. 4개월 전 춘천시는 위법 시비가 있다며 수의계약 불가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입찰만 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상인과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상권 활성화를 이유로 최초 계약에 한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권고했고 이를 춘천시장이 받아들이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상권의 혼란 방지와 현 사용자의 지속적인 생업권 보장 및 재산권 보장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다시 조례 개정을 통해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특별한 경우라고 해서 또 시장이 또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또 5년이 또 연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춘천시가 그동안 지하상가 관리에 소홀하다 대책을 너무 늦게 마련해 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결국 표결까지 가는 진통 끝에 지하상가 수의계약 가능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투표 결과 찬성이 과반수 의무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재 춘천 지하상가에 마련된 점포는 350여 개. 지하상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조례안은 오는 30일 춘천시 의회 본회의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원주 혁신도시를 비롯해 도심 전역에 빈 상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극심한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지만 개발 사업들이 계속 추진되면서 상권이 더욱 악화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준공된 지 1년 반이 지난 원주 혁신도시 상업지역입니다. 오가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들고 1층부터 빈 상가들이 즐비합니다. 임대와 매매는 물론 파격 할인이란 문구까지 등장했습니다. 12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마쳤고 아파트도 대부분 들어섰지만 상권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도 많이 비어있고요. 지금 보시면 무상임대도 되게 많거든요. 처음에는 막 3개월 걸다가 6개월 걸다가 지금 뭐 1년씩도 들어가고 새도 점점 떨어지고 있고요. 이처럼 비어있는 상가들이 좀처럼 채워지지 않고 있는 것은 비단 혁신도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원도심 역시 임대문이 현수막이 곳곳에 붙어 있고 유동인구가 많은 택지에도 인테리어를 모두 철거한 빈 상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영업 포기가 속출하고 새로운 점포 입점도 뚝 끊긴 겁니다. 장사하시는 분들도 가게 많이 내놓으신 분들 있는데 그 가게들도 인수할 사람이 없어서 결국엔 권리금은커녕 자기 돈 들여서 원상복구를 하고. 상황이 이런데도 신규 택지 개발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혁신 기업도시에 이어 소일택지와 남원주 역세권까지 원주시는 토지 강제 수용까지 하며 개발에 몰두하는 모습인데 수요도 없는 상업지역만 늘려 기존 상권까지 붕괴시킬 것이란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공실은 지금 더 지어지는 거 빼고 지금 기존에 있는 것만으로 해도 지금 앞으로 몇 년은 남아 돌아요, 상가는. 지금 있는 택지도 활성화 방안을 찾지 못하면서 자칫 유령 도시만 늘리는 것은 아닌지 개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미디어 환경 다변화로 지상파, 특히 지역방송이 본래 역할을 수행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 분권화 시대 지역방송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헌법상 지역민의 지역정보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폭염이나 한파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각종 사건, 사고나 지역 축제, 지역마다 굵직한 이슈가 있어도 중앙 언론을 통해 다뤄지는 지역은 이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OTT와 모바일을 통한 정보 소비가 늘면서 지역 방송은 더욱 위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 분권이 시대적 과제로 논의되는 지금 지역 방송은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중앙 언론들의 감시 역할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역 분권화가 제대로 되게 하는데 지역 방송이 첫 번째 현 시점 역할 수행이 있는 것 같고요. 권한이 강화된 지방 정부를 견제하고 지역이 가진 다양성을 지키고 유통시킬 수 있는 고유의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디어 환경이 지역에서 생산한 정보를 충분히 지역민들이 수요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처방해 주지 않으면 맛있고 달콤한 정보를 추구할 터이고 정작 지역민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반드시 섭취해야 될 정보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막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방송을 포함한 공영 방송의 기본적인 공급 의무를 지키고 지역 정보 접근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헌법과 규정부터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역의 지상파 방송들, 공영 방송들이 가지는 기본적인 공급 의무가 있고요. 방송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했다고 해서 이런 하나하나의 소중한 매체들을 우리가 방기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별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방송학회 지역방송특별위원회 주관으로 마련된 지방분권화 시대 지역방송 위상정립과 활성화를 위한 연속토론은 앞으로 통합방송법 개정 방안과 지역선거방송 심의와 제도 개선 방안도 모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의회 의장과 농림수산위 위원 등 도의원 10여 명은 오늘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도 어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자연 파괴를 막기 위해 케이블카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환경부가 케이블카 설치 여부를 이달 안에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알려지며 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강원지방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는 술에 취해 국내 최장 터널인 인제터널을 역주행한 혐의로 45살 A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0시 반쯤 3.5톤 화물차를 타고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면으로 가다 인제터널 안에서 방향을 틀어 3km 정도를 역주행했습니다. A씨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86%였습니다. 경찰은 술을 마신 탓에 방향 감각을 잃어 터널 내에서 유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양양공항에서 중국 4개 도시를 왕복하는 정기 노선이 개설됩니다. 강원도와 중국 저장 장룡항공, 천성여행사는 오늘 도청에서 협약식을 갖고 상하이, 항저우, 시안, 닝보 등 중국 4개 도시와 양양공항을 연결하는 정기 노선 개설을 약속했습니다. 운항 횟수는 주 16회로 10월 중순부터 취항해 1년 동안 832회를 운항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공항 이용객이 27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춘천문화방송이 지난달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보도한 춘천 지역 공공음식점에 대해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춘천경찰서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공공음식점에서 보조금을 적법하게 사용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식자재 사용 내역과 영수증 처리 등 기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 근로자가 일기에 작성한 의혹을 바탕으로 증거 자료를 대조하고 춘천시 담당 공무원과 자활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 규탄 원주 시민행동이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주 시민행동은 성명을 통해 일본이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 문제가 발생했다며 경제 침략을 하는 상황에서 군사협력은 중단돼야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일본의 경제 침략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불량축산물 유통을 막기 위한 위생점검이 실시됩니다. 강원도는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도내 3,400여 곳의 축산물 가공업장과 식육 판매업장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합니다. 주요 점검 사안은 냉동식육을 해동해 냉장 제품으로 판매하는지, 포장육이나 선물 세트 상품의 표시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등입니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영업 정지와 영업 허가 취소 처분도 가능합니다. 지난 5월 문을 연 강원도 일자리 센터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가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일자리 센터 이용 실적을 지난해 같은 기간 실적과 비교한 결과 지난해 한 명도 없었던 구직 방문 상담이 올해 237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